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푸른 조명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춤을 춥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에 열광하고 환호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아일린 크레이머. 지난 3월로 무려 100살이 됐고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안무가입니다. 한쪽 시력을 잃은 크레이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레 연습을 한다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세요. 일단은 도전해보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보는 것, 그게 100살의 나이에도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비결인 거겠죠.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바의 댄싱 퀸. 네, 5월 26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댄싱 퀸이었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예, 크레이머가 처음 무대에 선 나이가 24이었습니다. 다른 안무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다고 하는데 크레이머는 100살 나이에도 여전히 멋지게 춤추고 안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작이 좀 늦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요. 항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최근 들어서요. 이 교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횟수가 많을수록 아이들의 성적과 인성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부모와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인성을 배우는 이 교육 뭘까요? 뭔가 대단한 교육 같은데 많이들 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땅땅땅땅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땡땡땡땡 교육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와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그렇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오셔서 정말 꼼꼼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좀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세월호 참사 사실 1주년이 지났지만 1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학생들 구하다가
제가 희생된 그 교사들 중에 기간제 교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긴 한데요. 네네. 저도 이 사건을 접한 게 이제 작년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네. 구조 가능성이 컸던 5층에 계시다가 네.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4층 객실로 내려가신 2명의 기간제 교사께서 네네. 이제 국가의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네.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순직 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 3조에서 보시면 공무원으로서라는 우선은 문구가 들어가고요. 예.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네. 사망을 한 경우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넣고 그럼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 기간제 교사에서 이제 뭐 직무를 수행하신 부분, 네. 고도의 위험을 그렇죠, 무릅쓰신 무릅쓰고. 부분들은 다 충족을 하는데 네. 공무원으로서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서 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 교원이 공무원이 아닌가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서 이제 공무원이라 하면 또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국가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함으로써 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두 교사의 성함을 제가 김초원, 이지혜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조건을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란 뜻이 이분들이 사실은 그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세월호 참사의 큰 비극을 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국가 행정 업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겠죠. 이 기간제 교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계약적 효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일반적인 이제 교육공무원상의 보호 대상에서는 많이 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법의 발목 때문에 그런 어떤 처우를 받지 못하신 거고요. 네, 네. 따라서 이제 기간제 교사분들은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 많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참 답답한 일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라면서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했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면에서 아직 인사혁신처에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일종의 차별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라라는 것인데요. 네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교육을 하고 또 같은 행동을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선생님으로서 동일하게 하시는데 왜 대우가 다르냐? 네.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 기간제 교사들이 이미 채용 당시부터 다른 예. 대우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또 불행하게도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이제 처분이 엄격하게 법을 해석했을 때는 네. 정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더 속상한 건요. 또 이 두 교사분들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의사자 지정도 못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아. 못 계십니다. 네, 증거와 증언 확보를 하려면 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의사자 인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할 수 네.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요건이 조금 편안합니다. 직무 이외에 네. 타인의 구조 중에 사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네,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심사의 대상이 됐을 경우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태도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대부분의 실종자가 사망을 하셨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선실 내부의 상황에서 구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아. 상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자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사안과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가에서 입체적으로 접근을 통해 의사자를 지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젊은 교사들인데요. 사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대접을 해드린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참사의 경우에는 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유연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미 이 세월호 사건으로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이 선생님 두 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는 그렇죠. 충분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다 그렇죠. 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몸살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자 지정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이 활동이라든지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법대로 합시다. 자, 이번 사안은요. 정말 황당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주제가요. 몰카남 무죄 판결 논란입니다. 네. 이 몰카남이라는 게 사실 뭐 무차별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자기가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데나 올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남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왜 무죄가 됐나요? 뭐 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판결일 수도 있겠는데 기분 나빠요. 네. 제가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개인의 초상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 사진이 찍히거나 초상권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네. 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민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문제의 경우는 민사적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네. 문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에서 무죄의 뭐 조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 해도 적용이 되고요. 예. 이것을 반포, 뭐 공공연하게 전시해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유죄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판단은요.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피고인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네. 근데 문제의 사진들이 모두 보면은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부위가 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네. 무죄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네. 판단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저기 판사님께서 이제 무덤덤하신 거 아닌가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지만 판사님도 네.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네. 아니 그런데요.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게 네, 맞습니다. 막 찍어가지고 찍는다는 거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찍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찍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형법으로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도 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원하지 않게 수영장 같은 데서 막 그렇죠. 찍는다. 제3자가 찍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것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또 그런 고의를 갖고 찍었느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걸 찍었을 뿐이지 뭐 성적으로 찍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피고인의 경우는 자신의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반신을 찍었다.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하반신을 중심으로 찍은 것이죠.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찍고 네.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좀 거리가 있었고요. 네. 뭐 이런 종합적인 사정들을 봤을 때 법원은 이게 정도에서. 그렇죠. 그렇게 뭐 유죄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네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그래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도 주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고요. 그렇죠. 나름 객관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이제 피해자와 같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네.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느냐. 네.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네. 정도, 뭐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대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뭐 등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기는 좀 처벌할 어려운 부분이 수는 있습니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로 이용될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의 전성기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고민 말씀해 주세요. 예, 전 애청자인데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아흔인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6남매인데 몇 명은 해외에 살고 있고 다들 흩어져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갑자기 잘못되시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서 미리 유산 정리를 해놓고 싶어 하시는데 질문인데 혹시 어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이양해 놓는 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네. 이 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변호사님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네, 것 같긴 네, 한데 그렇죠. 우선 뭐 상속은 아니지만 우선은 제가 여쭤볼 것이 좀 있습니다. 어떤 자녀분에게 재산을 미리 옮겨놓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한 분에게만 옮겨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예, 특정인은 아닌데 네.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네. 네. 나중에 이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네. 네, 네. 한 분 자녀 중에 네. 한 명에게 예. 우선 뭐 나머지 자녀분들이 동의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네. 근데 우선은 그 재산을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분이 현재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시나요? 같이는 아니고 한 네. 인근 한 5분 거리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뭐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이제 자녀분에게 전세 보증금의 그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옮겨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예, 이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세 보증금을 미리 받으실 자녀하고 어머님 사이에요. 채권 양도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가 누구에게 양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네. 그걸 하시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채무자 즉 임대인한테 통지를 꼭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통지를 안 하시면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인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보내실 때는 꼭 어머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 효력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사실 현실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받으시는 분하고 채권 양도를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꼭 통지하시면 네, 네. 그것으로써 재산이 양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혹시요, 네. 이 다른 가족들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왜 얘한테 양도를 했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요. 네. 이게 뭐 유류분 청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뭐 사전에 저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선은 네. 어느 정도 자녀분들이 합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안이 사실 좀 많아요.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그쵸. 여기서 좀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 채권 양도를 하신 다음에 양도 양수를 하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머님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셨을 거고 인도도 받으셨을 거고 확정일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되는데 네. 갑자기 이게 지금 제3자에게 보증금 채권이 넘어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중에 어머님이 혹시라도 돌아가시고 이 부동산이 강제 경매가 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바뀌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꼭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고요. 이 확정일자는 통상적으로 그 공증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이 절차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확실한 답변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나요? 예,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최근에 저희 동생이 출산을 했는데요. 네네. 출산 한 10개월 전에 그 산부인과 건물 안에 있는 그 조리원에 미리 그 예약을 해놨어요. 네. 예, 예약금도 지불하고요. 예. 그런데 그 산부인과 그 퇴원을 하고 그 조리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 일을 처리하셔서 저희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런데 이제 뭐 그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예. 저희는 그냥 뭐 그 근처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급하게. 네. 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랴부랴 병원 밖에 있는 그런 조리원을 알아보고 예, 근데 출산한 몸으로 그냥 뭐 찬바람 쐬고 하면 안 좋아서 그 안에 있는 조리원을 저희가 예약을 해놨던 건데 네네. 예, 그래서 너무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분명한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네. 좀 화가 나서요. 네. 뭐 미리 지불한 그 예약금은 뭐 돌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응대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너무 이제 몸도 힘든 상태였고 대응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네. 예, 혹시 이런 경우 저희가 입은 그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산모와 아기는 건강하신 거죠? 예. 그 점이 제일 많이 염려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상태인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은 이런 뭐 금전적인 문제보다 이 심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기 낳고 갈 곳이 네, 없어서 헤매다가 그냥 맞듣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속이 그러니까요. 상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해오셨네요. 뭐 무엇보다도 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실 당일에 갑자기 방이 없다.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서 지금 병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당일 돌려받고요. 네네. 계약금의 100%를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해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양자 사이에는 사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 보시면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 따르면 당연히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네네. 뭐 통상적인 손해로는 뭐 산후조리원을 계약으로 찾기 위해서 사용한 뭐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네. 기타 비용 등등을 비용? 네.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네네.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은 이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지금 산부가 있고 아이가 바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 손해로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손해, 네.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시다. 예. 근데 본 사안의 경우 뭐 경험칙상 명백해 보입니다. 이게 예. 얼마나 힘드셨을 것이고 피해가 크셨을지. 네. 근데 이게 정신적 손해 다시 위자료가 사실 그렇죠. 법원에서 크게 인정이 안 된다는 금전으로 부분이 예. 네,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하지만 뭐 저 액수가 그래도 적지 않게 100만 원, 200만 원 선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을 하셔서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네네. 이러한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에 통지를 하시고요. 네. 기한을 정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없다 하시면 네. 법원의 소액 심판이라든가 지급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여러 가지 구제될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16님께서 보내오셨는데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식당 앞에 맛없으면 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맛이 없다면 정말 돈을 받아내도 되는 건가요? 맛이 없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건데 먹고서 맛이 없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셨어요.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재밌는 사연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적지 않은 음식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네. 짧은 소견으로 보자면 법을 떠나서 네. 약속인이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종의 마케팅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네. 법원의 태도고 네. 이러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또 내용도 있고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다. 진심이 아니었어 이거군요. 농담이었어.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서 그런 문구를 보더라도 네. 진짜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효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좀 낮고 실익도 크지 않고요. 네. 맛없는 음식점은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아, 여기 5322번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돈만 밝히는 그 산부인과 어딘지 밝혀주세요. 확 이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요. 변호사님 이거 공개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셨네요. 안타깝지만 네. 제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꽤나 네. 법적 분쟁이 얽힐 수 있고요. 아, 이게 그렇죠.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네.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법률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네. 구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네.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상담 해봤는데요. 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다방커피. 하나만 고르라면은 다방커피지. 믹스커피 좋아했는데요. 지금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옛날에는 믹스커피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메리카노가 다양하잖아요. 커피숍도 많고. 그러고 먹다 보니까 지금은 커피 맛이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 커피 맛을 모를 때가 믹스커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두 커피 좋아해요. 단 거 싫어해가지고 직장 들어가고 나서 좀 아침에 이제 잠 깨려고 이제 습관적으로 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블랙커피 맛들이니까 계속 블랙커피만 먹게 되더라고요. 다방커피지.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뭐랄까 먹고 나면은 다 먹은 느낌? 아메리카노는 맑은 그냥 가벼운 물 먹은 기분. 다방커피. 그냥 우리 아들이 내가 담배를 끊으라 하니까 엄마 커피 끊으면 나 담배 끊을 수 있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커피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커피 취향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화요일이라서 오늘 참 많은 분들께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믹스 커피도 좋고요. 얼음 동동 띄운 아메리카노도 좋습니다. 취향대로 골라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까지 덩달아 비상인데요. 이럴 때 선글라스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글라스 중에서 색깔만 들어있고요.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제품도 간혹 있다고 하네요. 색깔만 들어있는 선글라스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동공이 더 커지고요. 이 자외선이 눈에 더 많이 침투를 해서 눈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하니까 선글라스 고르실 때요. 자외선이 차단되는지 그 기능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네, 남편과 가족 모두 한 주에 2, 3회 같이 밥 먹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7518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오늘 정답 보내오신 분은요. 7591님, 102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성기 주쿠박스요. 조금 전에 사연 보내오신 7518님이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신청하셨습니다. 사랑은 맛있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